안녕하세요. 맘톡에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민 언니의 모유수육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도 그렇고 조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기가 전혀 젖을 빨지 않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직장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도 힘들었어요. 물론 저보다 직장맘이신데 더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후배 맘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신 중에 가슴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산기가 있으면 가슴에 자극을 주지 말라고 하고요. 임신 중에 가슴에 자극을 주면은 이제 유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임신이 안정된 28주부터 32주? 그 이후부터는 가벼운 기저부 마사지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모욕코나 잘 때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사지가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안 된다 말이 많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기저부 마사지를 열심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마사지가 아기 모유수유 하기 전에 하면 좋은 마사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마사지가 모유양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이제 며칠 뒤에도 나오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하자라고 해서 가서 유도분만을 이틀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했는데 정말 자궁문이 2cm도 안 열렸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도했어요. 근데 산모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제왕절개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와, 돌아간 그날부터 다시 36시간 진통을 해서 아기를 겨우 낳았습니다. 정말 이 얘기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맘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이 바로 모유의 신 강의예요. 그 강의를 보시면 모유수유의 기본은 하루 8에서 12회 가슴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극을 줘야 젖이 돈다고 하죠. 5분이나 10분이나 두세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5분이나 10분 정도 양쪽 다 물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건 몰랐거든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몰랐고 그냥 알고 있었던 건 아기가 빨지 않아도 물지 않아도 계속 물려야 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 결국에 물게 된다라는 얘기만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기가 빨지 않아도 계속 아기를 안아서 젖을 물리려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아기들은 이미 젖병에 익숙해지면은 엄마 젖을 물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리는 연습, 그냥 안아주기만 하더라도 계속 물리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초유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데요. 이제 조리원으로 옮겨가면은 이때서야 좀 초유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젖이 돈다라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이때도 역시 아기는 여전히 젖을 물지 않고요. 산모는 또 쉬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리원에서는 유축을 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이 유축실을 들어가서 유축을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조리원들이 좋아져서 개인 방도 있고 개인 방에서 이제 각자가 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아기를 낳았던 17년 전에는 정말 그런 개인 방은 없었고 유축실에 다들 모여서 유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산모들이 쫙 둘러 모여서 유축을 하는데 그 장면이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가슴을 내놓고 유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정말 이거 못하겠다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아기 모유는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저도 이제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가슴을 내놓고 소독을 하고 유축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런 민망함도 아주 잠깐 유축을 막상 하기 시작했더니
또 다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유축을 하는데 정말 옆에 앉은 여자는 젖병이 가득 차요. 가득 차서 한 병, 두 병 유축을 해놨는데 저는 아무리 짜도 한 병이 안 차요. 한 병에 절반도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원래 곧 죽어도 모유수유 해야 돼 주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이어트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물도 1.5리터, 주스도 1.5리터, 두유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뭐 고기나 두부, 계란, 콩 뭐 이런 거 많이 먹고요. 매 끼니마다 국은 미역국 계속 나오잖아요. 2그릇씩 먹었어요. 정말 임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었고요. 제가 먹는 걸 보고 제 친구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기는 물지 않았지만 젖을 물리는 시도는 계속 했었고요. 유축을 할 때 정말 아까 얘기했던 기저부 마사지까지 해가면서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축했습니다. 유축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유축을 딱 할 때 가슴을 이렇게 골고루 만져지면요. 그 외에 치약 이렇게 짜고 짜면은 남아있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짜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사지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구석구석 남는 것 없이 모유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제가 모유의 양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 병도 안 나와서 정말 옆방 언니한테 저 그 모유 조금만 주세요. 우리 아기 모유 좀 먹이고 싶다고. 왜냐면 모유가 부족하면 아기한테 분유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유 먹이고 싶어서 막 젖동량을 했었는데 일주일 뒤에는 제가 그 조리원에 모유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분유로 보충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모유로 다 먹었었고 오히려 남는 모유들이 있어서 다른 아기들이 먹이기까지 했어요. 자, 모유의 양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기는 젖을 바로 물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제가 정말 무지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돌아온 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집에 유축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유를 사둔 것도 없었고 근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젖병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모유를 물리려고 해도 안 물죠. 젖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이 유축기를 사러 급히 나갔어요. 자, 남편은 나가고 저는 진땀 빼고 정말 울고 싶고 그때는 1분이 10분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유축기를 사서 돌아오기 전에 애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젖을 결국엔 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첫 직수였고요. 그렇게 직수한 이후부터는 아기가 젖을 굉장히 잘 물었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기처럼 유두 혼동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두 혼동이 없는 정말 순한 아이들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직수를 한번 하고 났더니 느낌이 정말 남다릅니다. 자, 유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직수를 하면은 이제 아기가 이제 젖을 빠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정말 너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젖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엄마의 느낌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나고요. 아기와 또 교감을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 아기를 직수했던 3개월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가 빠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 피가 나기도 하고 딱지가 않기도 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거 좀 이겨내시면은 이제 아기도 빠는 거에 익숙해지고 엄마의 젖도 아기가 빠는 힘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피도 나지 않고 딱지도 않지 않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또 한 번의 유도운동이 옵니다. 이제는 직수를 하다 보니까 젖병을 물지 않아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고 뻗당기는 힘도 너무 세지고 고집도 세져서 정말 젖병으로 모유를 먹일 때마다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침 저녁에는 직수를 하고 이제 그 사이 시간에 젖병으로 먹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아기가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굶고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얘가 유도 운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젖병으로 다 바꾸자. 그때부터는 유축만 하고 아기에게 젖병으로 모유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기가 물지 않으니까 모유의 양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했더니 모유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모유 수유하는 분들은 사실 유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12개월 모유 수유한 분들도 봤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우선 아기 모유를 유축할 곳이 없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지금은 유축실이라는 게 별도로 생겼다고 해요. 근데 막상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유축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휴게실에서 유축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여성 휴게실에 사람이 많으면 사실 또 들어가서 모유를 혼자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때는 또 화장실에서 유축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기 입에 들어가는 이 모유를 화장실에서 짠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유축을 해서 모유 수유 저장팩에 저장을 해서 냉동을 시켜서 가지고 오는데, 한 번은 이 냉동실에 이 모유 수유를 딱 넣어놨더니 어떤 남자 직원이 너무 궁금했는지 가서 냉동실을 다시 열어서 제 모유 유축한 걸 딱 꺼내서 보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자, 그리고 직장맘들은 업무의 특성상 회의가 자주 있죠. 근데 회의를 할 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유축을 해내야만 하는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심각한데 나만 유축하겠다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참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젖이 도는 느낌도 나고 그 느낌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모유가 차면은 이제 모유 패드 같은 걸로 모유가 흐르지 않도록 해두는데 이게 모유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옷이 흥건히 젖기도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저는 6개월까지만 모유를 먹이고 분유로 이제 바꿨죠. 사실 너무 힘들긴 했지만 제가 모유 수유했던 그 기간이 지금 지나고 와서 봤더니 굉장히 행복했던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지금 아이가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유를 먹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분유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맘떡 유튜브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지민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